천안 역세권 국가시범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2,271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환승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재심사될 예정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안건인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심야버스가 천안 아산역과 아산역을 추가로 경유합니다. 첫 차와 막차 시간은 각각 오후 10시, 오전 3시입니다.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17일까지 충남 창원마루나비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이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당일부터 다음 주 22일까지 일명 수능 반납 행복 대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천안 역세권 국가시범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2,271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환승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와촌동 일원입니다. 천안역을 둘러싸 8, 90년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터미널과 상권 이전 등으로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20년째 임시 역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천안역도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말 정부로부터 국가시범혁신지구로 선정됐고 마침내 약 3년 만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와촌동 일대 도시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과 창업, 주거, 상업 등이 결합된 공공주도 도시재생 리츠 사업입니다. 천안 역세권 국가시범혁신지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핵심 거점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연면적 11만 2,500제곱미터에 2,271억 원이 투입되는데 소형 임대아파트 127가구를 포함해 주택 254가구와 도서관, 지구대 등이 지상 3층 데크 광장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로 지어집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과 창업 공간, 250명 규모의 환승 주차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섭니다. 천안역 일대가 많이 낡고 낙후된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이번 도생혁신지구를 통해서 많이 좀 밝고 쾌적하게 바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평소에도 주차난이 많이 심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끌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제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담은 조례안이 지난 9월 아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돼 있는데요. 오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시 심사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현안과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활동가,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로 기획 조정과 문화관광, 체육, 환경 녹지 등 12개 분과를 비롯해 대규모 민원 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놓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자치위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다 분과당 20명씩 모두 255명에 달하는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지난 9월 아산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됐습니다. 이어 10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 오는 25일부터 아산시 의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의결 권한을 삭제하고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직을 너무 비대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손을 볼 거예요. 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안에 참여자치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할 예정인 가운데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안건이 이번에는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충남 창원마루 나비에서 진행됩니다. 충남 중소벤처기업청과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투자 상담과 강연,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스타트업 지원기관 및 대학의 홍보 부스와 해외팔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제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에서 2022년 숲 가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나무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비료 주기와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이 진행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995년 기존 6림의 날을 확대해 11월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무혐의 결정 내린 경찰 관계자까지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북부권의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 사업 신청자와 동의자 그리고 시청 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경찰이 고소 고발인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의 신청과 함께 경찰서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한 수사, 부실 편파 수사로 피고소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주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세종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강행할 경우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 동의서는 원천 무효라며 동의서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과 당초 소각장 설치가 예정됐던 신도시 옛 월상공단에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도 분명히 당선 전에 재검토하겠다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진행하겠다. 분명히 저는 정치적으로 말합니다. 제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세종시는 관련 행정 절차는 지속 진행하되 주민들과의 대화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이 원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재구성은 물론 최민호 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관련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이나 위텍스에 공개되며 체납자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천안시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텍스 등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개인 113명, 법인 68곳으로 체납액은 총 68억 5천만 원입니다. 체납자 중 최고액은 개인 1억 4천만 원, 법인 6억 1천만 원입니다. 천안시 심야버스가 천안 아산역과 아산역을 추가로 경유합니다. 시는 이용객으로부터 노선 개편과 확대 운행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운행 중인 심야버스 10번은 하루 평균 2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차와 막차 시간은 각각 오후 10시, 오전 3시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이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당일부터 다음 주 22일까지 일명 수능 반납 행복 대출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은 세종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일반자료실 2층 대출 데스크에 가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100명이 달성되면 행사는 자동 종료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여미전 의원인데요. 세종시 지역사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지역축제 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자이자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었고 행사 기간 언제든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늠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현장 안전요원 배치나 교통, 보행동선 관리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그 많은 사회적 재난을 겪고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또다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세종시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각오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계획된 시 전체 축제 행사와 재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 인원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사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이 군중에 몰리는 상황이 예견된다면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시 차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없으며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축제는 총 6건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의 축제가 안전관리 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입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 시 전역에서 열린 축제와 문화예술 축제만 보아도 예상보다 많은 인파와 주최 측의 안일한 진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종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현장 점검까지 이루어졌다지만 5살 어린이가 호수공원에서 다쳤고 중앙공원 낙하놀이 때는 32명이나 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의 안일한 태도와 미흡한 대응으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송년 행사의 안전관리와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행사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안전과 관련된 시 조례를 전부 확인해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빈틈없이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의 대안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며 모든 행사 진행 시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를 기본으로 도시교통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의 책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 대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8연패를 달성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이 짧은 휴식을 마치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내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패러게임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스파이크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달 충남 대표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8연패를 달성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입니다. 최근 짧은 휴식기를 마친 배구단은 이번 주부터 훈련에 복귀해 하루 6, 7시간씩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일단은 전 과정의 경기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선수들이 이제 몸 관리, 또 기초 체력부터 기본적인 몸 관리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는 내년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패러게임.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즐기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최강을 입증한 만큼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메달 사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저희가 동메달 한 번 따고 지금까지 메달을 한 번도 못 땄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국 그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게 되면 꼭 진짜 동메달이라도 한 번 좀 따고 싶은데.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진천 성종사에 보관 중인 천안 시민회종이 내년 10월까지 천안으로 돌아옵니다. 시는 시청사와 종합운동장 두 곳을 이전 후보지로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각 이전 비용에는 약 1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05년 문화동 옛 시청에 설치된 천안 시민회종은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따라 종각은 철거되고 종은 제작업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건립되는 교육관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달 준공되는 교육관은 내년부터 가족 단위나 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와 만세운동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산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라 다시 건립된 신청사에는 종합민원실과 북카페 등을 갖췄으며 3층과 4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은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EM텍에서 회계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9-5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산업환경에서 굴착기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7786-086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버코스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553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492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